자, 여러분들 교과서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에 보면은 30번 이렇게 나와 있거든. 자, 90페이지에 30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풀 때는 어떻게 푸느냐 이러면은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의 부동산에 있다면 장부가 두 개거든. 하나가 등기부입니다. 하나가 지적 공부입니다. 그럼 이 지적 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는 게 토지의 표시거든. 그 다음에 소유자예요. 그럼 지금부터는 뭐를 배우느냐 이러면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잘못 등록되는 거라. 그러니까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등기법 시간에 잘못 적은 걸 바로잡는 거는 경정 등기입니다. 경정. 지적 시간에 잘못 적은 걸 바로잡는 것은 등록 사항 정정이라고 불러요. 사람 이름을 잘못 적었다 바로잡는 거는 소유자 정정이라고 불러요. 정정. 그럼 여기서 이제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하냐면은 항상 법을 공부할 때는 잘못 적은 걸 바로잡을 때는 씨는 뿌린 자가 거두는 겁니다. 잘못된 사람이 바로잡아야 돼요. 그러면 잘못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신청인이 잘못했다. 하나는 지적소관청이 잘못했다. 이 말. 그러면 신청인이 잘못했다면 신청으로 바로잡는 거예요. 지적소관청이 잘못했다면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이 말. 그러면 시험은 여기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단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 지적소관청이 잘못했다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바로 잡아야 되거든. 근데 바로 안 잡는 거라. 그러면 소유자가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이거는 알기 쉽게 설명한 거고 학문적으로는 그래 설명하는 게 아니고 등기 파트든 지적 파트든 직권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해관계는 있으면 할 수 없다. 이 말. 그럼 요거를 문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경계,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있기 때문에 직권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에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통지. 이거 잘못 등록됐는데 이해관계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신청해라. 이러면. 그러면 이제 소유자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전제가 이해관계인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의 성락서 또는 판결서를 들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경계면적이 변했다는 것은 청량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사항, 정정, 청량, 성과도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것만 딱 갖고 가면 돼요. 지금 등록상 정정을 배우거든. 그럼 등록상 정정을 했다면 청량을 한다. 등록상 정정, 청량, 성과도. 그러면 이거는 시험에 놓을 확률은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시험에는 뭐를 내느냐 이러면 지적소관청이 잘못했다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해야 되는데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걸 9개를 명시해 놓은 겁니다. 그럼 그 9개를 암기하는 게 시험 문제예요. 근데 저는 8개만 공부하거든. 그래서 첫 번째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면적의 정감이 있는 면적 환산이 잘못 지적위원회 결 이래 나오죠. 등기관에 뭐가 있다? 통지. 그 다음에 작성, 제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지적 청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잘못 입력된 경우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요거 8개 있죠. 이거를 암기를 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러면 시험 문제를 어떻게 되느냐면 소유자를 정정을 했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등기된 토지냐 미등기 토지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이러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 기준이다, 등기. 그러면 만약에 등기가 돼 있다는 말은 여기 등기부에 송윤자로 되어 있어. 그러면 지적 공부에도 송윤자로 적어야지. 근데 공무원이 송윤아 펜이라.
그래도 그냥 송윤아로 잘못 적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때는 이름은 등기가 기준이거든. 그럼 등기부 보고 그냥 이렇게 자로 고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등기부 보고 그냥 고쳐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등기관이 안 고치는 거라 그러면 소유자가 내 이름 잘못됐으니까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할 수마다 있다. 그런데 미등기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가 두 개거든. 그럼 등기부를 먼저 만드냐? 지르공부를 만들 때 지르공부를 먼저 만들어. 먼저 만드는 때는 등기부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여기다가 이름을 적을 때 송윤자인데 송윤아로 잘못 적어서, 그럼 제가 항상 설명을 할 때 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할 때는 공무원 스스로는 바르게 적는다고 생각을 하거든. 여러분들 제가 이래 예를 들었죠. 모의고사 치면 정답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수험생은 정답을 체크할 때 맞다고 체크했다, 틀리다고 체크했다, 맞다. 그럼 당연히 공무원도 서류를 작성할 때는 공무원 스스로는 바르게 적는다고 생각해. 그 말은 잘못했다는 걸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볼 때는 내 이름이 잘못됐네,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할 수마다 있다. 자, 글을 보세요. 신청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걸 바로잡을 때는 신청은 다 되는 거라. 오케이? 네. 그럼 직권이 요거 두 개밖에 안 된다. 그럼 이걸 문자로 말하면 등록상의 오류를 정정하고자 할 때 그 오류가 토지 소유자의 잘못인 경우이랍니다. 토지 소유자는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력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어디다? 여기 직권 없잖아요. 그럼 신청인이 잘못했다는 신청만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 그 문맥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지력소관청은 직권으로 정정해야 된다면 문맥은 맞아 보인다, 틀리 보인다?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만 할게요. 도시개발 사업신고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신고는 사업시행자가 한다. 그럼 사업시행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예, X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들어가면 토지동 신청은 사업시행자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오케이? 신청이 잘못했다면 신청만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거를 문제를 만들어낼 때는 지력소관청이 지력소관청이 잘못한 게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정정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정정을 신청할 수마다 있다. 그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항도 토지 소유자는 신청할 수 있다. 이래 놓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요거 이제 됐죠? 그럼 이제 시험은 뭘 내느냐 하면 이거는 서류를 갖고 내는 거예요. 서류. 그럼 서류를 갖고 낸다 이럴 때 자 보세요. 여기 글자를 딱 보셔야 돼요. 등기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그럼 등기돼 있으니까 등기부 보고 하면 된다. 그래서 등기필 정보,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그다음에 미등기는 등기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들고 가면 된다. 이 말. 됐다, 안 됐다? 돼. 자, 이래놓고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통과. 자, 30번으로 갑니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보면 엄청 쉬워요. 자, 처음에 가볼게요. 지력소관청은 토지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그걸 줄 거 보세요.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는 이제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기억니은은 지체 없이고 7일이고 30일이고 30일이고 나오죠. 그럼 이때는 지체 없이라고 일단 기억에 가보세요. 너무너무 쉽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장부를 보니까 잘못된 걸 발견을 했어. 그럼 잘못된 걸 발견했다면 바로 고쳐야 됩니까? 일주일 있다가 고쳐야 됩니까? 바로. 그럼 그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체 없이. 맞죠? 네. 그 다음에 셋째 줄에 갑니다. 토지 이동 정리 계획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사유란 그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래가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상식으로 풀면 되죠. 등록상을 정정했다면 장부에 이 장부는 등록상을 정정한 대상 토지라는 표시를 해야 된다는다. 그러면 상식으로 풀면 된대.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시다. 문제를 볼게요. 문제를 두째 줄에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기여. 지력 공부에 동그라미 칩니다. 작성. 동그라미 칩니다. 제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이 니은입니다.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의 경계가 지상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밑줄을 긋습니다. 면적의 정감이 있는 OX다. X. 면적의 정감이 있다는 것은 우리 집의 면적이 늘어났다는 것은 옆집의 면적이 줄어드는 겁니다. 통과. 디귿으로 갑니다. 청량 준비 파일 고가리 딱 줄 것이요. 요게 청량 준비 파일 있다 없다. 그럼 답입니다. 그 다음에 리얼로 갑니다. 지력 공부의 등록상이 밑줄을 긋습니다. 잘못 입력. 밑에다가 평 제곱미터. 제가 그랬죠. 우리가 제곱미터라고 써야 되는데 공무원이 무의식적으로 평으로 잘못 입력을 했다. 이해됐죠? 네, 통과. 그럼 32번으로 갑니다. 두째 줄 끝에 갑니다.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정전의 경우 아닌 겁니다. 1번에 지력 공부의 동사에 줄 것입니다. 잘못 입력, 오더와이더 오. 2번은 전체를 줄 것이요. 지력 청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오더와이더 오. 3번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서, 그까지만 딱 줄 것이요. 칠판을 보세요. 여기에 토지 이용 계획서 있다 없다. 그러면 토지 이용 계획서가 맞춤 합격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서는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다? 괜찮습니다. 부동산 종합 공부. 그것은 나오는 말이죠. 됐어.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작성 동그라미 치세요. 그 제작성 동그라미 치세요. 오더와이더 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지력도면 인하였는데 면적의 정감 없이, 그거 딱 줄 것이에요. 면적의 정감 없이. 뒤에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면적의 정감보다 없이. 통과. 한 장을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기호 1번. 토지 이동 정리 기록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오더와이더 오. 두 번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할 법령에 이를 때, 자, 적었습니다. 면적 환산이 잘못 오더와이더 오. 세 번째 갑니다. 지력 청량 적부 심사 청구에 따른 밑줄을 긋습니다. 지력위원회 어결 오더와이더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토지 합필 제한에 위반한 등기 신청을 각한 밑줄을 긋습니다. 등기관의 통지. 집 하나 잠깐만 오세요. 요리 오세요. 여기에 글자에 있잖아요. 이게 나오거든. 지적위원회 의결이 있었다. 등기관의 통지가 있을 때 나오거든. 이때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해드리는데 감으로 잡아야 됩니다. 감으로. 여러분들 등기관이죠. 개인이다, 관공서다, 관공서. 그럼 관공서에서 통지가 왔다는 말은 그거 잘못됐으니까 고치라고 통지가 왔다는 말이거든. 그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설명해 드립니다. 요거는 지적위원회 뭐다? 의결. 그러면 여러분들 지적위원회 의결이라는 걸 모르겠거든. 그냥 판결서라고 썼어요. 판결서.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지적에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오느냐? 지적위원회가 나와요. 이 지적위원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놨어요. 하나는 그냥 지적위원회란, 하나는 지적청량, 적부, 뭐다? 심사. 지적청량, 적부, 무슨 심사? 재심사. 뭐가 있다? 심사. 이러는. 그러니까 답은 이거예요. 청량을 하면 항상 분쟁의 소지가 있다.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지적위원회라, 지적위원회. 그럼 지적위원회는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두 개가 있다. 있죠.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청량적부 심사를 담당하고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청량적부 무슨 심사를 담당한다? 재심사. 이해했죠? 자, 그러면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이다. 오더와이더 오. 이거는 시도지사 소속이다. 오. 근데 장부는 어디에 있다? 지적소관청. 자, 그럼 정리합니다. 청량을 해서 청량을 하니까 청량의 결과 분쟁이 발생해서 분쟁. 그러면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력청량 수행자는 지력청량 적부 심사를 청구해야 하네요. 해. 그럼 심사를 했거든. 그게 결과에 만족할 수도 있고 불만족할 수도 뭐다? 있다. 그럼 재심사를 청구해야 하네요. 해. 그럼 우리는 2심제다며 2심제. 심사,
재심사. 그러면 지력청량적부 재심사 했지. 했다면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거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리서에게 내려보내지. 그럼 시도리서는 지력소관청에다가 내려보내지. 그럼 지력소관청에서 지력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장부를 수정하면 돼야 안 돼요? 돼. 자, 이해됐다 안 됐다? 되죠. 딱 되죠. 그 다음에 등기관의 통지라는 말은 그냥 이겁니다. 이런 거를 절대 안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등기관은 관공서고 관공서는 공신력이 있으니까 끝글자는 시작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볼게요. 여기에 등기부가 있거든. 여기에 지력공부가 있거든. 그럼 보세요. 자, 이래 됐죠. 자, 이게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토지의 소유자 값, 소유자 값, 소유자 값, 소유자가 이 두 토지가 한 필지로 합필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합필을 할 때는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도면을 먼저 고친다, 도면. 그런데 요 토지에는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합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공무원이 잘못해가 그냥 합필을 해버렸어. 했으니까 위로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등기소 등기관이 하필 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이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거든. 그러면 빽입니다. 이제 지력소관청에다 알리면서 뭐라고 그러냐? 요 토지에는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합필할 수 없는 토지입니다. 내리보내면서 합필했던 걸 다시 분할하세요라고 통지를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 그럼 첫째 줄 해봅시다. 합필 제한에 위반한 등기관의 통지라는 말 찾았습니까? 네. 그럼 그 합필 제한 위반에다가 옆에다가 저당권 이래 써놓으면 혼자 공부할 때 되네. 그러니까 이때는 가장 쉽게 표현하면 이 말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공무원이 착각을 해가지고 잘못 합필을 해버렸어. 그래서 등기소로 올라가는데 빽해가 되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라. 감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부담스럽습니다. 지력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와 부동산 등기부의 표지의 표시가 서로 다른이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에다가 줄 거세요. 서로 다른이죠. 서로 다른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러면 답이 이겁니다. 칠판에 잠깐 와보세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등록상 정정을 배우고 있어요. 어더와이더 그럼 등록상 정정은 토지의 표시를 잘못 적었다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그럼 토지의 표시는 등기가 기준입니까? 지력이 기준입니까? 지적. 그럼 토지의 표시가 달라요? 그러면 등기부를 고쳐야 돼요? 지력을 고쳐야 돼요? 다시. 토지의 표시가 달라요? 다르다라는 말은 자, 그냥 이렇게 합시다. 여기에 무슨 부가 있다? 그러면 등기부에는 지목이 전으로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지력공부에는 지목이 대로 돼 있다 이 말. 이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서로. 맞죠? 그럼 토지의 표시가 서로 다르죠? 그러면 등기가 기준이다, 지력이 기준이다, 지력. 그럼 등기부를 고쳐야 돼요? 지력을 고쳐야 돼요? 등기부를 고쳐야지. 이거를 보고, 이거를 뭐로 고쳐야 된다? 그러면 등기부를 고치는 거는 등기소에서 고치는 거지. 지력소관청의 직권으로 정정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해됩니까, 이제? 됐죠? 그러면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거기에 여러분들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와 지력공부의 토지의 표시가 서로 다르다는 문구가 여기 있다 없다? 없잖아요. 법의 규정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오케이? 답이 몇 번이다? 5번입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럼 지금 이해했다 못 했다? 다시 할게요. 이해 안 한 것 같은데 이해했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지문을 만들 때는 있잖아요. 지문을 만들 때 15년 동안의 기출문제 지문을 그대로 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중복되는 지문이 많거든. 그런 거는 가능한 한 없애고 지금 이 보기 5번도 옛날에 기출문제 지문으로 떴던 문제라. 때문에 떴던 문제인데 여러분들 이거를 이래 이해를 하세요. 자, 요리 와보세요. 이런 거를 잘 해줘야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등기부에 등기된 내용하고 지력공부에 등록된 내용하고는 일치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네. 그럼 두 번째는 정정을 배운다는 말은 잘 적었다, 잘못 적었다? 잘못 적은 걸 지금 수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목이 전으로 돼 있고 여기는 대로 돼 있잖아요.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럼 수정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수정을 할 때는 지목은
등기가 기준이다. 지력이 기준이다. 지력. 그럼 이게 맞다는 거고 이거는 틀렸다는 거지. 맞아요? 그럼 이거를 보고 이렇게 고쳐야지. 맞아요? 그러면 고칠 때는 등기부를 고쳐야 됩니까? 지력 공부를 고쳐야 등기부. 그러면 지력 소관청 공무원이 등기부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없다. 말도 안 되는 문구잖아요, 그거는. 맞다. 맞아. 통과. 34번은 작년도 기출문제거든. 요즘 이렇게 나와요. 그럼 처음에 가볼게요. 지력소관청은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의 대상을 동그라미 칩니다. 열람 하거나 등본을 동그라미 칩니다. 발급할 때는 자 밑으로 기역으로 내려오세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은 부분에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적어야 한다. 됐죠? 네. 여러분들 이제 손을 봅니다. 이걸 가장 쉽게 표현해 보면은 장부를 열람 발급받을 수 있다. 근데 이 장부가 수정한 장부입니다. 그러면 이 장부를 열람 발급할 때 열람 발급 받는 사람한테 요거는 수정한 장부라는 걸 표시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 이해했죠? 네,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35번으로 갑니다. 이런 거를 맞추면 합격입니다. 1번으로 갑니다. 1번에 줄 하나를 꺼야 되거든. 주어를 찾아내야 됩니다. 주어가 뭡니까? 토지 청량자가, 그게 주어잖아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토지 청량자가 정정을 신청할 수 시작 없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맞다. 아니 우리가 토지 청량자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정정을 신청하는 거는 소유자가 신청을 하든지 지력소관청이 직권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토지 청량자 이러면 OX다 X. 두 번째, 지력공부의 등록상은 쭉 씁니다. 국장의 성인 OX다 X. 그럼 좋다. 3번으로 갑니다. 줄 하나만 줄 거면 됩니다. 어디다 줄 거야 됩니까? 시작. 반드시 이거잖아요. 그러면 지력소관청은 등록에 잘못인을 방했거나 반드시 법원에 판결하여 조사 청량하여 정족할 수 있다. OX다 X. 여러분들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요즘에는 이런 문제를 잘 안 내요. 옛날에는 이런 문제를 내거든. 그럼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봅니다. 정답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경계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이랍니다. 토지 소유자의 다시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로 정정할 수 있다. 오더와이더 O. 성낙서로만 정정할 수 있다. 오덱스다 X. 이게 기출문제 나오는 거라. 그럼 제가 다른 말로 할게요. 경계면적이 변하면 이해관계인이 있다. 그러면 이해관계인의 성낙서 시작 또는 판결서. 그러면 법학을 공부할 때는 무조건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야 된다? 성낙서. 근데 이해관계인은 이익 보는 쪽이다, 불이익이다? 불이익 보는 쪽은 성낙서 든다, 안다? 안 써주니까 소송 걸어서 판결서. 그래서 항상 성낙서 또는 판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다. 맞지. 통과. 됐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도 반드시 이라면 OX다 X. 그 다음에 2번 4번으로 갑니다. 정정으로 인접토지 밑줄을 씁니다. 경계가 변경. 직권에다가 동그라미 끝에 있다. OX다 X. 경계가 변경이 되면 무슨 관계는 있다? 이해관계. 그러면 있다다 없다다? 없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경계와 면적의 변경에 의한 소유권이 직접 영향을 받는 인접토지 소유자는 이해관계에 해당하나? 자르세요. 제한물권자, 가처분권자는 경계 면적 이해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더와이더 칠판을 잠깐 보세요. 이런 거는 문구를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잠깐만 와보세요. 괜찮아요. 이러면서 요 땅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요 땅의 소유자가 을입니다. 근데 요 땅에는 은행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경계죠, 그죠? 그럼 요게 잘못 등록대가 이렇게 변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변했다 이러면은 요 사람의 면적이 줄어들었다 안 줄어들었다? 그럼 요 사람이 무슨 관계인? 이해. 그러면 요 토지의 저당권자가 이해관계인이 아니냐 이 말이거든. 그때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경계 조금 변했다고 해서 저당권 자체가 변하는 거는 이단이다? 아닙니다. 그러면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 이단이다?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자, 36번으로 갑니다. 문제를 볼게요. 지력소관청이 등록상 그 정정사항이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간 경우 번호를 붙입니다. 1.
등기필 정보, 2. 등기별로 통지서, 3. 등기사항 증명서, 4. 등기 전산 정보 자료. 그러면 첫째 줄에 뭡니까? 소유자. 시작. 소유자. 그러면 셋째 줄에 다만 앞에서 자르세요. 다만 미등기에다가 줄 것이에요. 그러면 셋째 줄에 맨 마지막에 갑니다. 명백 시작. 가족관계 증명서 이렇게 나가세요. 그러면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잠깐만 와보세요. 소유자를 정정을 할 때, 소유자를 정정할 때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시작. 등기필 정보, 등기반려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그러면 미등기는 등기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호적을 들고 가면 돼야 안 돼요? 돼. 이게 가족관계 증명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됐다면 주민등록 등본을 들고 가면 되지 않느냐 이래만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성명 이런 거 너무 호적이 기준입니다. 주민등록 등본의 기준이 아니에요. 오케이? 법에는 호적이라고 그죠? 가족관계 증명서라고 나와. 됐죠? 네. 그러면 이제 그까지 해결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잠깐만 보세요. 잠깐만 와보세요. 요리 오세요. 요리 오세요. 우리는 절차법이기 때문에 흐름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흐름을 잘 파악을 해야 되거든. 그럼 이제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그럼 시험에 뭐가 출제가 된다는 게 보입니다. 보입니다. 자, 원점에서 갑니다. 원점에서. 자, 이렇게 됐죠. 여기에 등기부가 있고, 여기에 지적공부가 있거든. 그럼 지적공부이라면 토지의 표시가 있고, 소유자가 있어요. 그러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입니다. 요까지는 적어 놓고 갈게요. 토지 이동 정리, 무슨서, 결의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장부를 정리해야 하네요. 해.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촉탁.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처음이랍니다. 토지의 표시가 변했죠? 그럼 바로 잡아야 되죠. 시작, 신청, 시작, 직권. 그럼 신청이라면 시작, 소유자, 시작, 사업 시행자. 그 다음에 무슨 신청? 대위 신청.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까지 배웠다, 이 말이에요. 이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토지 이동 신청은 소유자가 하는 걸 배웠다면 소유자. 오케이? 네. 그런데 사업 시행자가 할 수도 뭐다? 있다. 대위 신청할 수도 뭐다? 있다. 그럼 요거부터 지금 먼저 나왔거든. 그럼 요거 답입니다. 토지 이동을 대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몇 명? 4명. 그러면 그 4명을 딱 외우고. 그럼 우리는 오지선당이니까 4명 중에 1명이 탁 들어오면 답이다, 답 아니다? 답. 그러면 이제 4명입니다, 4명. 공공사업, 오더와이더, 다시 할게요.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오더와이더, 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취득할 때는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오더와이더, 오!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 오더와이더, 오! 그럼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 뭐다? 있다. 됐다, 안 됐다? 되지. 그러면 이제, 지금 37번으로 갑니다. 1번입니다. 채권자만 줄 것이에요. 오더와이더, 오. 2번에 주차장용 건축물, 그런 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바로 답은 2번이잖아요. 맞죠? 네. 그럼 3번에 국가 줄 것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줄 것이에요. 끝에. 행정기관의 장, 위에다가 장관. 그 말은 국가는 장관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지. 그럼 신청을 하는 거는 사람이 해야 된다, 사람 아니다? 사람. 그럼 서울시장이 해야지, 서울시장. 됐죠? 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공공사업 줄 것이요. 한 칸 밑에 시작, 사업시행자. 5번에 공동주택의 부지 줄 것이요. 그 옆에 갑니다. 한 칸 밑에 관리인. 갈로 안에 글을 봅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관리인이 없는 경우는 공유자가 쓰니만 동그라미 칩니다. 대표자. 여러분들 법학 시간에 항상 모르겠거든. 관리인 또는 무슨 자? 대표자. 이런 게 나오지. 그 다음에 옆에 죽었습니다. 사업시행자. 그럼 수업 시간에 예를 들 때는 공동주택의 부지는 LH공사가 이해가 제일 빠릅니다. 아파트지, 아파트. 그럼 아파트니까 LH공사가 토지이동을 신청하면 돼요, 안 돼요? 돼. 그럼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자, 도시개발사업 신고거든. 자, 보세요. 여러분들 1번으로 갑니다. 1번은 뭐 말할 게 없습니다. 2번으로 갑니다.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 정비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지력소멸 토지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 이동은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밑줄을 긋습니다. 공사가 착수 어디다 X. 공사가 시작 중고. 여러분들 착수라는 거는 착공이거든. 착공은 시작이지 시작. 그러면 4번번 떴다고 해서 토지의 표시가 변했다. 그럼 너무 빠르지. 공사가 시작 중고. 그 다음에 3번에 15일 이내에 줄 것이요. 도시개발 4번 며칠이다? 10월. 그럼 4번으로 갑니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자가 동그라미 칩니다. 파산. 한 칸 밑에 줄 것입니다. 시공을 보증한 저 입주 예정자. 맞죠? 네. 그러면 4번하고 5번은 답으로 만드는 문구 아닙니다. 그럼 5번으로 가볼게요.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지력소관자의 토지 이동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지력소관청에 신고한 사업 완료 신고로서 이에 가름할 수마다 여러분들 환지라는 거는 되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되돌려주는 거는 사업 완료 신고만 딱 하면 되돌려준 걸로 본다, 안 본다? 본다. 통과. 그럼 오른쪽으로 갔어요. 작년도 기출문제거든. 얼마나 쉬운지 볼게요. 첫 번째 갑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누구에게 신고하냐 이 말이거든. 그 밑에 보기로 내려와야지. 시작. 지력소관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며칠이다? 15일. 15일. 여러분들, 잠깐. 요거 지력소관청 이해했다, 안 했다? 잠깐만 제 손을 보세요. 잠깐만 요소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를 때는 항상 지적에 관한 업무는 이 사람이 보지. 맞죠? 네. 그 화살표는 전부 다 이 사람한테 가야지. 맞다. 그러면 소유자는 지력소관청에다가 신청한다. 어드와이더 오. 그럼 사업 시행자는 지력소관청에다가 신청한다. 신고한다. 오. 그럼 여기서 본다. 지력청량 수행자는 지력청량 계획 다시 지력청량 수행자는 지력청량 수행 계획서를 시도리사에게 제출한다. 어디다 X. 지력소관청에다가 제출한다. 오.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말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사인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사인입니다. 지력청량 수행자도 사인입니다. 관공서가 아니에요. 맞죠? 그럼 화살표는 전부 다 이 사람한테 가야 됩니다. 맞다. 맞지? 그럼 얼마나 쉬워요. 그 다음에 40번의 이 문제거든. 그러면 제 손을 봅니다. 아까 전에 우리 했던 거. 시작. 등기필 정보,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전산 정보 자료. 그럼 답은 몇 번이다? 4번. 4번에 등기 신청 접수증이라는 거는 없다 이 말입니다. 없다. 그러면 잠깐만 요리로서 제가 이제 제가 이거를 시험에 4번을 냈거든. 4번을 냈는데 한번 해볼게요. 4번을 냈어요. 4번을. 토지 소유자입니다. 4번을 냈거든. 그럼 1번에 보세요. 등기필 정보,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사항 증명서 이렇게 냈어요. 등기 전산 정보 자료. 그러면 여러분들 자 글자를 잠깐 알아봅니다. 소유자를 정정을 하든 소유자를 정리를 하다. 요 정정은 잘못 적은 걸 바로 잡았다는 것이고, 요거는 소유자가 변했다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자, 답입니다. 소유자를 정정을 하든, 소유자를 정리하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가 기준이다, 지력 기준이다, 등기. 그럼 요 4개 중에 1개를 들고 들어가면 돼. 맞죠? 네. 진짜 시험 문제, 기출문제 일어났어요. 23회 문제입니다. 23회. 다음 중 틀린 것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틀린 것은 문제는 없어요. 1번에 등기, 2번에 등기, 3번에 등기, 4번에 등기, 5번에 가족관계 증명서. 그럼 답은 몇 번? 5번. 맞죠? 그럼 출제 이윤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뒷목이 땡겨요, 안 땡겨? 땡겨요. 그러니까 25회 때는 요걸 싹 없애고 등기, 신청, 접수증 이랬어요. 그럼 이건 한번 생각해야 된다. 해. 그럼 이게 답이지. 요거는 25회. 오케이? 네. 자, 그러면 28회입니다. 그럼 열심히 요거를 딱 외웠어. 열심히 외웠거든. 근데 여기서 틀어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라고 틀었냐? 토지의 표시. 그러니까
정답입니다.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하면 오더와이더 O.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은 오더와이더 X. 그럼 이거 열심히 23회 때 쏘갔어, 25회 때 쏘갔어, 열심히 했는데 요거를 딱 틀어버린 거예요. 맞죠?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써야 되는데 요거는 오더와이더 X. 그러면 이제 또 틀렸거든. 그러면 이제 화병 났다, 안 났다, 났다. 그래서 여기까지 외우는데 최근에 미쳐버립니다. 이렇게 딱 써버린 거예요. 이럽니다. 신규 등록할 때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해야 한다. 이렇게 내용이에요. 오더와이더 X.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서 뭐라고 써야 되냐면 신규 등록을 제외한 토지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법 조문대로 하면. 됐죠? 네.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문제를. 자, 한 달 넘깁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해봅시다. 41번으로 갑니다. 등록상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경계가 변경 줄 것을 인접 토지 소유자의 죽었습니다. 성낙서 또는 인접 토지 소유자가 성낙하지 않은 게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 죽었습니다. 판결서 오더와이더 O. 두 번째 합니다. 토지 이동 신청은 신청 대상지에게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업 완료 신고로서 가름할 수 있다. 오더와이더 O. 됩니다. 일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 용단을 분할할 신청은 지목 변경 신청도 함께한다. 오더와이더 O.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부지를 지목 변경하는 경우 한가 밑에 죽었습니다. 대표자 대위 신청할 수 있으나 자르세요. 줄 것입니다. 관리인 대위 신청할 수 없다. 오더와이더 아까 전에 대표자 또는 시작 관리인. 5번으로 갑니다. 민법 제4부에 죽었습니다. 채권자 토지 등을 대위 신청을 있으나 자르세요. 죽었습니다. 지상권자 대위 신청할 수 시작 없다. 없답니다. 없다. 아까 전에 옛날에 기출문제 이래 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대위 신청입니다.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 오더와이더 O. 채권자 및 지상권자 오더와이더 X. 그렇게 기출문제를 냈었어요. 됐죠? 자, 그 전부 다 머리 싸움입니다. 됐죠? 네. 그 다음 하나를 더 봅시다. 42번도 답만 딱 외우면 됩니다. 1. 공유수면 매립에는 신규 등록의 경우 죽었습니다. 매립 준공 일자의 소유자가 변동된다. 오더와이더 제 손을 잠깐 보세요. 그런데 민법을 가져올게요. 잠깐만 요리를 보세요. 이렇게까지는 시험에 내지는 않을 텐데 여러분들 신규 등록을 하거든. 그럼 신규 등록을 할 때는 등기부는 아직 없죠. 그럼 정리합니다. 신규 등록할 때 토지 이동이 일어나는 시기는 공사가 준공되어야 토지 이동이 일어나느냐, 공사가 준공되어야 토지 이동이 일어나느냐, 지적공부에 등록했을 때 일어나느냐, 이거를 문제를 물을 수는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규 등록할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는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지적공부에 등록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이 말이거든. 오케이? 네. 밑에 거를 먼저 할게요. 공유수면 매립을 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매립 준공일자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지적공부에 등록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몇 번? 이때 이제 민법을 가져오는 거라. 건물의 신축은 등기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오더와이더 O. 그럼 공유수면 매립도 매립 준공만 딱 되면 소유권은 취득한다. 한다. 이해됐죠? 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물었을 때는 정답입니다. 공사가 준공됐죠. 근데 아직 신규 등록이잖아요. 장부 자체가 있다 없다? 장부 자체가 없지. 그러니까 토지 이동이 일어나는 거는 공사가 준공 아니에요. 오케이? 지적공부에 뭐를 해야 된다? 등록. 그러면 나머지는 신규 등록을 제외한 나머지의 토지 이동이 일어나는 시기는 공사가 준공인데, 오케이? 신규 등록은 지적공부에 뭐 했을 때? 등록. 신규 등록은. 오케이? 그러면 소유권은 공사가 뭐 됐을 때? 준공. 괜찮습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그러면 됐죠? 2번으로 갑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착수 신고된 토지의 사업 시행이 완료될 때까지 죽었습니다. 사업 시행자. 옆에다가 소유자 쓰고 X. 이거 잘 읽어야 됩니다. 사업 시행자 외의 자는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사업의 경우에는 소유자는 신청할 수 없어요. 누가 한다? 사업시행자. 그러면 이 문구를 사업시행자 외의자는 할 수 없다면 오더와이다. O. 토지 소유자 외의자는 할 수 없다면 오덱스다. X. 토지 소유자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사업시행자. 3번입니다. 등기 기록에 기록된 토지의 표시가 지르공부와 일치하지 않은 때 지르공부의 토지 소유자를 정리할 수 동그라미 칩니다. 없다.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해야 한다. 오더와이다. 이런 문구 들어본 적은 있다 없다? 괜찮아요. 이래 보세요. 자, 여기서는 두 가지만 공부를 하면 됩니다. 아니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 칠판을 잠깐 봅니다. 여기에 등기부가 있고 지적 공부가 있거든. 그럼 이제 이렇게 되어졌어.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럼 여기에 토지의 표시입니다. 소유자입니다. 여기에 토지의 표시입니다. 소유자입니다.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처음에 여기에 지목이 전입니다. 그럼 여기에 지목이 전입니다. 여기에 소유자가 갑입니다. 여기에 소유자가 누구다? 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풀 때, 자, 이래 보세요. 등기에서 우리들에게 주로 공시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다, 소유자다, 소유자. 지적 공부에서 주로 공시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 지목이 뭡니까? 전. 여기 뭐다? 전. 일치다, 불일치다? 일치. 그럼 여기 지목이 됩니다. 일치다, 불일치다? 그러면 정리합니다. 등기부에 있답니다. 등기부에 등기된 토지의 표시와 지르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에는 이랍니다. 대장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정리한다. 오더와이더 O. 등기부를 기준으로 대장을 정리한다. 오덱스다 X. 요거는 요게 기준입니다. 그럼 이게 맞다고 이건 틀렸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이렇게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고쳐. 자, 그 다음에 요거 됐어요.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 소유자 누구다? 가. 여기 소유 누구다? 가. 그럼 만약에 이게 을로 돼 있어. 오케이? 그러면 소유자는 등기의이다, 지르의이다? 등기. 그러면 등기부에 등기된 소유자와 지르공부에 등록된 소유자가 불일치한 경우에는 등기 기록을 기준으로 다시 등기 기록이 대장의 소유자를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오더와이더 O. 요거 이제 이해했죠? 그죠? 앞에서 우리 한번 언급했다, 안 했다? 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목이 뭐다? 전. 지목이 뭐다? 전. 일치다, 불일치다? 일치.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여긴 대라.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 이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매매를 한 거예요. 그럼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지?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요? 알려. 그럼 알릴 때 등기부 등본 한 통 보내거든. 그럼 등기부를 보고 이렇게 고치는 게 소유자 정리라, 정리. 그런데 소유자를 정리하려고 보니까 표시가 같아 다르다? 그러면 소유자 정리 못합니다. 그 말은 일치시켜 와야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 되돌려보냅니다. 그럼 여기서 뭐로 고쳐가 봐가? 대. 이리로 와야 해주는 거예요. 자, 문자로 만들어 볼게요. 등기부에 등기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해야 한다. 됐다, 안 됐다? 되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42번으로 갑니다. 지금 4번으로 갈게요. 농어촌 정비 사업에 의해 토지동의 때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동을 신청한다. 오더와이더 O. 사업시행자 줄 걷고 아까 지적소관청이죠. 그죠? 그 시도지사 이거는 말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럼 5번은 답을 그냥 외워버리세요. 자, 이랍니다. 지적소관청에 지적청량적부심사 의결서 4번 고가리 줄 것이요. 지적청량적부심사 4번. 송부받아 그 내용에 따라 지도공부의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죽었습니다. 이해관계의 성낙서를 받아야 한다. 이게 틀렸어요. 성낙서가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자, 일단 출발은 이렇게 합니다. 등기법과 지적법은 해결 방법이 다르다. 등기법과 지적법은 해결 방법이 다르다. 자, 등기법입니다. 등기법 시간에 정합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합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그런데 그 등기에 이해관계는 있어. 그러면 이해관계의 성낙서 별도로 첨부해야 된다. 해요. 이거는 등기법.
오케이? 네. 그럼 지적법입니다. 그럼 지적위원회에서 적부심사, 재심사 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 심사, 재심사 결과에 따라 장부를 수정할 때 거기에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하느냐 이 말이거든. 그래서 첨부가 필요가 시작 없다. 적부심사 결과만 있으면 된다. 이 말.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요래하세요. 아, 등기법하고 지적법은 차이가 있구나. 이래 하는 거예요. 됐죠? 네. 동각. 43번으로 갑니다.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는 답 나와 있거든. 자, 답은 몇 번? 3번. 전세권자는 소유자 이단이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시 할게요.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는 자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위에다가 소유자라고 썼어요. 소유자. 항상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사업시행자, 대위신청 그는 예외죠. 그죠? 그럼 1번으로 갑니다. 대장의 소유자가 소유자다, 소유자이다, 소유자. 대장의 소유자의 상속권자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안 돌아갔다? 그럼 자식이 소유자다, 소유자이다, 소유. 4번으로 갑니다. 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얻었죠? 그럼 소유자다, 소유자이다, 소유자. 공유수면 매립하면 소유권 취득해야 해요? 해. 그러면 1번, 2번, 4번, 5번은 소유자고 3번은 소유자 아니고 그럼 당연히 답은 3번이 되는 거지.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44번은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